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접종자가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에 기대했던 연말 특수까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내년도 지역 경제 상황 분석 결과 생산과 소비 모두 회복되겠지만 여러 리스크가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구 달성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이 550일간의 투쟁을 끝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 정도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내일 주춤할 뿐 주 후반 추위는 매섭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추울까 많이 걱정되시죠?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발효 중이던 한파특보도 오늘 경북 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기온도 보시면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동 영하 5도, 구미 영하 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그래도 어제보다 좀 더 5도 이상 기온이 올라서 대구의 기온 7도, 안동 5도, 구미 3도 예상됩니다. 다만 추위가 지나가고 나니까요. 오늘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을 만큼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지나가니까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니까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반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다가요. 모레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금요일에 추위는 절정을 달하면서 세미탄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다가 주말부터 다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기대했던 연말 특수도 실패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어제부터 간판 불까지 끄면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들이 가장 바쁠 저녁 시간 식당 주인이 간판 전원을 내립니다.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엔 손님 발길을 끄는 입간판도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지침에 항의하며 어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소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팔고 이번 달에 뭐 지출해야 될 거 지출해야 되는데 고정 지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영업시간 정도를 어느 정도로 좀 해주시거나 해주시면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보다는 전부 다 각자들이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벌어가는 장사가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회원 120만 명의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회가 이번 시위를 주최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업소 등 만여 곳이 소등 시위에 참여한 걸로 추정됩니다. 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건 그동안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한 100% 보상과 영업시간 연장 등입니다. 이번에 손실보상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집단 행동을 통해서 정부가 현장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갖추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소등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금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내년에도 계속되고 정부의 전향적인 손실보상 조치가 없으면 다음엔 집단 휴업과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지금의 거리두기 방침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주춤해진 듯합니다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3곳 등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의 2개 어린이집과 동구 유치원 등 3곳에서 원생 41명 포함 62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어울리는 활동이 많아 순식간에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3곳 모두
최근 모임을 가진 방문체육교사가 확진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상황 자체가 그런 밀접도가 높고 또 같은 차량도 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뭐 식사할 때 도와주고 그래서 확진자가 생기면은 순식간이고 또 아이들의 정상이 또 표현이 늦으니까. 이 영향으로 확진자 131명 가운데 10살 미만은 50명으로 38%나 됐습니다. 60살 이상은 19명으로 14.5%에 그쳤습니다. 경북은 신규 확진자 71명으로 22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열흘을 넘어서고 60살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70%에 육박하면서 고령층 감염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해가 그러니까 2주 전 대비하면 사실 감소 추세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 부분도 있고 고령층 3차 접종이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주말을 지나며 확산세는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문제는 오미크론 변입니다. 주말 동안 경북에서 5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와 대구 경북 확진자는 7명, 감염 의심도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백신 추가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지난해 6월 회사 측의 일방적인 폐업에 반발하다 해고당한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이 얼마 전 사측과의 합의와 함께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까지 접으면서 550일간의 투쟁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아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매년 평균 6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회사 측의 폐업 통보를 받은 한국게이츠 노동자들. 147명의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19명은 희망퇴직을 거부하다 해고당하고 거리에서 길고 힘겨운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게이츠 공장터를 인수한 서울 대성산업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까지 한 끝에야 지난달 한국게이츠 모회사인 미국 게이츠로부터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거리 투쟁을 한 지 550일 만이었습니다. 사측은 해고자들에게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고자들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취하했지만 복직이나 고용 승계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천막은 마무리 좀 하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19명 조합원들이 고용 승계는 되지 못하고 11명 가족들과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좀 마음이 좀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 산업전환협의체를 만들자고 요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기 자동차로 산업이 전환되면 한국게이츠처럼 일자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만 대구시로부터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될 경우에 어떠한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부터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게이츠 투쟁을 계기로 외국 투기 자본의 일방적인 폐업을 막기 위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주 지역의 농민단체들이 산물벼 수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열흘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가와 생산비는 모두 급등하고 있는데 쌀값만 제자리 걸음이라며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형일 기자입니다. 한농연 경주시 연합회 등 경주 지역 5개 농민단체가 합리적인 수매 가격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주시 농협 쌀조합 공동법인이 제시한 올해 수매 가격은 40kg 기준 6만 3천 원. 하지만 충청도의 경우 경주보다 8%나 높게 수매가가 결정됐다며 농민단체들은 적정 수매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품격 살인데도 불구하고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하는 데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7천, 8천원까지 합니다. 가격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수요에 비해 7.5%나 많은 양의 쌀이 초과 생산됐고 산지 쌀값은 지난 가을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중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한 쌀을 일정 기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는 쌀 자동 시장 격리제를 즉시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중 시세가 가을 시세보다 계속 지금 하락세에 있으니까 농민들이 지금 그 양곡을 내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30만 톤 격리를 시켜줘야 시중 시세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적정 수매가 보장과 함께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 지역 지자체 가운데 문경시와 상주시는 하수 처리장까지 공유하는 이웃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설 추모공원 설립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예정 부지가 산 하나를 두고 문경시 신시가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문경시 의원들과 주민들이 상주시청까지가 집회를 열고 부지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 시민 100여 명과 문경 시의원들이 상주시청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상주시 공설추모공원이 문경시 모전동 인근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건립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연 겁니다. 우리 초입에 들어오는 입구에 납골당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해가지고 우리 이미지라든가 주택 가격이라든가 다른 장소로 이동되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상주시장에게 설립 반대 성명서를 건네기 위해 추모공원 용역 보고회가 예정된 상주시청 회의실까지 찾아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조금만 집에 갖다 놓으시라고요. 상주시는 오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함창읍 나한리 일대에 257억 원을 투입해 8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설 추모공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상주 추모공원 예정 부지에서 문경시청까지는 직선 거리로 불과 1.5km. 행정구역은 상주시에 속해 있지만 낮은 야산을 사이에 두고 문경 신시가지와 맞붙어 있습니다. 상주 쪽 나은리는 3가구 정도가 있고 문경 쪽은 점촌 4호동에 2만여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상주시가 예정 부지를 정하고 용역에 들어간 게 지난 9월인데 문경에선 최근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점촌 5동이 문경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민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혐오 시설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문경 입구에다가 이래 설치하는 것을. 저희도 이제 뭐 기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논의를 할 생각이었고요. 지금 아직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경 시민의 항의가 잇따르자 상주시는 부지 확정을 보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문경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최근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몇 차례 보도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양정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침 시각은 어떨까요?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목포의 한 시장 앞 도로. 왕복 6차선 도로 앞에 선 두 사람이 잠깐 두리번거리더니 도로를 건너갑니다. 바로 옆 횡단보도 신호등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보행자가 태연하게 지나갑니다. 차가 오든 안 오든 그런 거 생각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이미 속도는 저쪽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대낮이 되어도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목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사람들은 도로를 가로지르다 한가운데 조성된 화단을 쉼터 삼아 멈춘 뒤 여유롭게 차도를 건넙니다. 힘든 게 그래. 나도 힘들어.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 나 저기서 와갖고. 하루해가 짧은 겨울철 출퇴근 시각, 어두워져서 시야 확보도 어렵고 통행량도 많아서 위험은 더 커집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만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사고는 30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무단횡단이었습니다.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주로 과속과 신호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470여 건. 이 가운데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은 무려 70%. 안전불감증 속 무단횡단은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재배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제주도가 주산지인 감귤은 물론이고 동남아 채소와 또 아프리카의 커피가 충청남도에서도 쑥쑥 자라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잎 사이로 어른 주먹 크기의 감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감귤보다 큼지막하고 붉은 빛깔을 내는 레드향 품종입니다. 아열대 작물로 제주에서나 볼 수 있던 풍경이었지만 온난화로 재배지가 점점 북상해 수도권 바로 미친 충남에서도 흔해졌습니다. 주산지인 제주보다 햇볕이 풍부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덕분에 상큼한 향의 달콤함까지 상품성도 더 뛰어납니다. 색깔이 주황색으로 이게 붉은색이 띄고 또 향이 아주 진합니다. 당도가 높고 여러 가지 이게 풍미를 갖춘. 토마토 등 해마다 심어야 하는 작물과 달리 수확기에만 반짝 일손이 몰리는 장점도 있어 아열대 작물은 대체 작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특별히 이제 그 노동력 절감 이것 때문에 이제 과채 쪽에서 지금은 이제 레드향이나 이런 그 감귤류 쪽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농가. 아프리카에서 자라던 커피나무도 논산으로 옮겨 심어 원두는 물론 잎으로도 차를 만들어 직거래 등으로 팔고 모닝 글로리로도 불리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식재료인 공심채 역시 한겨울 영하의 추위만 잘 이겨내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효자 작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행을 다니고 동남아시아 사람 많이 들어오면서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매출 증대에도 한몫할 것 같아요. 4년 전만 해도 충남에서 전무했던 감귤 재배 면적은 올해 15헥타르까지 늘어나는 등 아열대 과수만 따져도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는 2070년이면 국내 아열대 지역이 충남 보령까지 확대될 거라는 전망 속에 식탁 위 과일과 채소는 물론 농촌의 풍경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올해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결정한 사례가 첫 번째로 뽑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낙동강 녹존물로 키운 상추에서 독소가 검출된 뉴스, 낙동강 취 양수시설 개선 비용을 307억 원 확보하는 데 그친 사실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낙동강 해평습지에 흙두루미가 2년째 도래하지 않는 뉴스, 또 영풍제련소에 50년 만에 조업정지 열흘 처분이 내려진 뉴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구 경실련에 따르면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김유현 원장이 직원의 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경영기획실장 사건을 조사 중이던 감사팀장을 조사 종료일 이틀 전에 보직 해임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실련은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지난 8월 직원들이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인사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면서 최근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의 비리 의혹을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서 무모한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대구시와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이사회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대구 경북지역의 36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경기 전망조사를 한 결과 경기 전망지수가 73.4로 한 달 전보다 7.1포인트 하락하며 부정적 전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81.3으로 한 달 전보다 3.2포인트 떨어졌고 비제조업은 64.9로 1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생산과 내수 판매, 수출, 경상이익, 자금 조달 사정 등은 하락하고 원자재 조달 사정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숙박업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에서 체감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제62회 경상북도 문화상 수상자 7명을 선정해 상을 줬습니다. 이 문학부문의 경북 문인협회 이용섭, 언론부문의 김영규 대구일보 부국장, 문화부문의 황명윤 한국예총 김천지부 고문이 선정됐습니다. 또 학술부문의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공연예술부문의 이연숙 한국국학협회 17곡 지부장, 시각예술부문의 한국화가 박대성, 또 공간예술부문에는 현택수 경주시 총괄건축가가 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1956년에 경북 문화상을 만들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실내 공기를 분석했더니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2호선 29개 역사 대합실과 승강장을 대상으로 라돈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6베크렐로 권고 기준의 9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에는 1호선 지하 역사에서 라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 희망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오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월악면 안포 1위 주민들이 16만 원, 성주군 월악면 김옥자 씨 30만 원, 성주군 선남면 유서일이 유대종 이장과 주민들이 26만 원, 성주군 대가면 안윤미 씨 10만 원, 역시 성주군 대가면에서 대금로 한한기 씨 10만 원, 경북 문화관광해설사 회원들이 3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추울까 걱정되시죠?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 대부분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경북 북동 산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출근길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영하 2도, 안동 영하 5도, 구미 영하 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7도, 안동 5도, 구미 3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이 올랐고요. 다만 대기가 건조한 나머지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물러가니 오늘은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오늘부터 기온은 내일까지 반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두꺼운 코트를 아직 집어넣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 찬바람 불면서 금요일에는 세미탄파를 보이겠고요. 날씨는 주말까지 절정해 보이겠습니다. 추위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청도 영하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 청도 8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상주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7도, 상주 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5도, 영주 영하 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5도, 영주 4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보이면서 그래도 온화한 겨울 날씨 보이다가요. 주말부터는 세미탄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